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안녕하세요. 드라마 순례자 은지린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영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헤어질 결심은 아가씨 이후로 6년 만에 나온 박찬욱 감독의 11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가 사망자의 아내와 만난 후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제75회 칸 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으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는 사격 연습을 하는 부산 서부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감 40대 초반의 장혜준 팀장과 후배 형사인 30대 초반의 오수완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혜준은 사격 연습 이후 질곡동 사건에 대해 얘기하다가 1팀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언급하며 수완에게 우리가 하자며 독려합니다. 이후 혜준은 PC방 알바생으로부터 용의자 이지고가 최근 선불권을 환불받으러 왔다는 제보를 접수합니다. 이후 혜준은 수완에게 잠복 근무를 지시하고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포로 갑니다. 혜준의 집에서 혜준의 아내 정아는 동료 이주임이 주말 부부의 이혼율이 높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불안해하고 혜준은 정아에게 냄비에서 국을 덜어주며 당신한테 따뜻한 걸 먹이고 싶어서 집에 오는 것 같다고 하며 나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헤어질 결심 타이틀이 뜨고 구소산 사망사건 현장으로 넘어갑니다. 새벽부터 현장을 살피던 혜준과 수아는 아침이 되자 직접 로프를 타고 추락 시작 지점인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구소산 정상에서 사망자의 유류품을 보고 사망자가 기도수라는 이름의 1960년생 남성이고 등산 배낭, 지갑 등에 KDS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통해 기도수의 소유욕이 강하다는 것을 유추해냅니다. 이때 혜준은 정상에서 기도수의 시체를 내려다보다가 눈에 안약을 넣습니다. 이후 혜준은 시체 검안실에서 기도수 휴대전화의 잠금 해제 패턴을 풀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윽고 기도수의 젊은 아내인 송설애가 들어옵니다.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탕웨이 배우가 외국인이다 보니 탕웨이 배우의 한국어 연기 말투를 흉내내지 않고 명장면 연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수 씨 아내 송설애입니다. 중국인이라 한국말이 부족합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산에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봐. 마침내. 저보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패턴을 좀 알고 싶은데요. 혜준은 설애에게 기도수 핸드폰의 패턴을 풀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혜준은 이후 수완에게 목격자가 없는 시신은 부검이 매뉴얼이라는 것을 쉬운 말로 설명하라고 지시한 뒤 자리를 떠납니다. 혜준은 설애가 노인 전문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간병인이 도착하면 업체가 고객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간병인이 연락을 대신받아 잘 도착했음을 인증하는 식으로 출근 인증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후 혜준은 차 안에서 수완과 함께 설애를 망원경으로 감시합니다. 수완은 기도수가 구소산 암벽 등반 루트를 소개하는 기도수 TV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보다가 설애가 평소처럼 간병인으로 태연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질려합니다. 이때 기도수의 손톱 아래에서 다른 사람의 DNA가 발견됐다는 연락이 왔고 설애의 구강상피세포 채취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혜준은 설애에게 경찰서 출두 연락을 전합니다. 설애는 처음에는 경찰서에 가기 어렵다고 거절을 하는데요. 이때 왜 남편이 죽었는데도 근무를 하러 갔냐고 물어보니
죽은 남편이 산 노인 돌보는 일을 방해할 수는 없다고 대답하고 설애는 차를 운전해서 빠져나가는데요. 혜준이 미행을 시작하지만 설애는 정작 바로 경찰서로 향합니다. 여기는 극중 부산 서부경찰서로 등장하는 장소인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이고요. 이곳에서 내년 2월에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이 이전 개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혜준과 설애는 경찰서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혜준은 설애가 어려워할까봐 전문 용어를 쉽게 표현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설애도 천천히 답변합니다. 설애와 혜준은 경찰서 신문실 안에 마주 앉았어요. 혜준이 설애 손에 상처를 유심히 보자 설애는 남편과 싸웠다고 얘기를 하죠. 설애는 남편은 산에 가자고 했고 자긴 산이 싫다고 해서 싸웠다고 얘기를 하죠. 혜준이 산을 싫어한다고 아내를 할퀴냐고 얘기를 하자 설애는 치마를 걷어올립니다. 혜준은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설애 허벅지에 그어진 3개의 손톱 자국을 사진 찍습니다. 치마를 내린 설애는 손톱으로 허공을 핥히는 동작을 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했어요. 한국말 영 못 알아듣길래. 자해를 했더니 알아듣던가요? 마침내 자해하는 걸 보고 남편이 뭐라던가요? 독한 것. 독한 것이란 말은 설애가 애청하는 드라마 흰꽃에 나오는 대사이기도 해요. 기도수의 손톱에서 설애의 DNA가 발견된 건 남편이 설애에게 같이 산에 가자고 하다가 설애가 처음에는 자해를 하면서 싫다고 했고 나중에 생긴 몸싸움에서 기도수가 설애의 손등을 긁으며 생겼다고 설애는 밝히죠. 혜준은 점차 설애가 자신과 비슷한 성격의 사람이란 걸 확인하고요. 수사는 설애에게 호의적으로 흘러갑니다. 한편 설애가 매주 월요일마다 간병하러 가는 월요일 할머니와 만난 수완도 설애가 손녀딸처럼 잘 대해준다는 진술을 듣습니다. 월요일 할머니는 설애와 함께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를 샀고요. 설애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정훈이의 안개 노래를 휴대전화에 넣어준 것과 사과 껍질을 얇게 깎아주는 점 때문에 설애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요. 월요일 할머니는 모든 걸 의존하면서 설애를 매우 좋아했죠. 결국 남편 기도수가 죽은 월요일에도 예정대로 간병을 왔다는 할머니의 증언, 출근 확인 전화, 출퇴근 시간의 CCTV 영상을 통해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설애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납니다. 여기는 혜준이 3년 전부터 수사해온 질곡동 사건의 진범 후보 중 한 명인 이지구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오빠 PC방으로 나온 부산의 PC방인 ONA PC 출연점입니다. 1층에 간판만 있었고요. 올라가 보니 실제 PC방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긴 브로커 촬영지이기도 했던 부산 동구 초량동의 영초길이에요. 수아는 엄청나게 길고 험난한 영초길 계단에서 이지구를 추격하다가 온몸이 지쳐서 영초길 계단 위에 드러누워요. 한편 수사 중인 혜준은 질곡동 사건을 포함해 미결 사건들 사진을 방 벽면에 도배하다시피 할 정도로 집착하면서 만성적인 불면증을 알아왔고 잠복을 자청해오고 있었어요. 혜준은 며칠간 잠복을 하면서 설애를 관찰합니다. 여긴 설애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나오는 부산 서구의 대동송도 맨션이란 아파트예요. 제가 이곳을 지난 7월 중순에 방문했는데요. 영화를 관람하고 직접 방문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는지 아파트 단지 보안 경비를 하시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나 친절한 경비 선생님 덕에 정말 좋은 기분과 기운 안고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설애는 매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고 있었어요. 고양이가 설애에게 까마귀를 사냥해 물어다 주는데 설애가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중국어로 뭐라 중얼거리자 혜주는 이 말을 녹음해서 스마트폰 번역기로 통역해 봅니다. 통역된 설애의 말은 이랬어요. 또 까마귀야? 내가 너한테 밥 준다고? 그럼 됐어. 나에게 선물이 꼭 하고 싶다면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난 좀 갖고 싶네. 혜주는 설애가 매일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 저녁밥을 먹지 않고 아이스크림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 할머니를 헌신적으로 간병하는 모습, 혼자 한국 드라마를 계속 반복해서 보다가 지쳐 잠드는 모습 등 일상생활을 보고 점점 그녀에 대한 동정심과 사랑을 키워가요. 이런 설애의 모습은 이포에서 일하는 혜준의 아내 정한과의 주말부부 컴플렉스 극복을 위한 의무적인 성관계와 대조적으로 혜준을 차에서 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단잠에 들게 합니다. 설애도 혜준의 점잖은 태도와 취조 중 식사 시간에 자신에게 비싼 초밥을 사주고 질곡동 사건의 진범 후보 이지구를 혜준이 능력 있게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호감을 갖게 됩니다. 설애는 혜준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걸 눈치채지만 자신을 억압하기만 하던 죽은 남편과 달리 혜준이 멀리서 지켜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편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웃음을 터뜨리는 설애의 모습을 보고 설애에 대한 깊은 의심을 품고 있던 수아는 설애가 중국에서 엄마를 살해한 혐의로 수배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아내 혜준에게 전달했음에도 혜준이 설애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자 왜 설애에게만 유독 무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며 혜준에게 흡연실에서 항의합니다. 그러나 혜준은 CCTV 영상으로 알리바이가 이미 증명되었다며 수완의 이의 제기를 묵살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버리지 못한 수완은 회식 때 형도 다른 잡새랑 똑같다면서 술에 만취해 소동을 벌입니다. 수완은 설애의 집에 찾아가서 난동을 피운 후 골아떨어집니다. 설애의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혜준은 마지막까지 설애에 대한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는 수완을 끌어내고 엉망이 된 집을 청소한 후 설애에게 대신 사과해요. 그 후 두 사람은 혜준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서 볶음밥을 만들어 먹고 혜준의 미결 사건 사진을 함께 봅니다. 잠시 후 설애는 혜준이 설거지하는 동안 혜준의 수사 서류를 들여다봐요. 설애는 질곡동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홍산호가 죽음보다 감옥을 더 무서워하는데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갔다면서 홍산호가 오가인이란 관련 인물을 죽을 만큼 좋아했을 거란 얘기를 해요. 오가인 뭔데 사는데? 경기도서 미용실 하는데? 게다가 결혼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좋아하기를 중단합니까? 질곡동 사건 해결에 설애가 커다란 실마리를 제공하는데요. 박찬욱 감독은 이를 통해서 설애가 인간의 본성 내지는 사랑에 대한 통찰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후 설애가 어느 날 갑자기 혜준의 집을 방문해요. 설애는 불면증이 있는 혜준을 재워주러 왔다며 홍산호 사건 등 해결된 사건의 사진들을 떼어냅니다. 설애는 사진들을 떼다가 자기 사진을 발견해요. 설애가 어둠 속 실루엣만 나온 자기 사진을 가리키며 컴컴하다고 하자 혜준은 그래도 그 모습이 예쁘다고 말하죠. 내가 어떻다고요? 중국어로 해봐요. 피어령 실루엣이. 설애는 혜준의 침대맡에 앉아 미 해군에서 개발한 호흡법을 소개하며 혜준의 만성 수면 부족을 채워줍니다. 눈 감아요. 정말로 내 심장이 갖고 싶어요? 심장? 그걸로 뭐 하게요? 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아, 아. 자, 내 숨소리를 들어요. 내 숨에 당신 숨을 맞춰요. 혜주는 설애의 숨소리를 듣고 어느 순간 둘의 숨쉬는 속도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제 바다로 가, 물로 들어가요. 당신은 해파리예요. 눈도 코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아요. 아무 감정도 없어요. 물을 밀어내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밀어내요. 나한테. 혜주는 설애에 대한 호감을 투철한 형사로서의 직업의식으로 억누르고 있었지만 기도수의 유서 발견으로 설애가 용의선상에서 멀어지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설애가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아예 함께 데이트를 합니다. 두 사람은 비 오는 날 산속의 절간으로 가서 데이트를 해요. 박찬욱 감독의 말에 따르면 데이트 장소로 유명 사찰인 춘천의 송광사를 선택한 것은 설애가 한국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외국인이기는 하니까 혜준이 관광객을 안내했듯이 골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정했다고 합니다. 박찬욱 감독과 박해일, 탕웨이 두 주연 배우도 영화를 촬영하면서 송광사 템플스테이를 했다고 하네요. 혜준의 성격이 저를 선호할 것 같고 박해일 배우가 스님으로 나왔던 영화 나란 말싸미도 떠올랐다고 하네요. 혜준은 설애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요. 설애는 혜준의 손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혜준은 설애의 손에 굳은 살을 감지해요. 설애는 부끄러워하며 손을 빼지요. 한국 여자들은 손이 참 부드럽죠. 아니 간병인은 장갑 많이 안 씁니까? 굳은 살이 이게. 혜주는 핸드크림을 꺼내 설애의 손에 발라줍니다. 처음부터 좋았습니다. 날 책임진 형사가 품이 있어서. 경찰치고는 품이 있다 이건가요? 한국인치고는? 남자치고는? 현대인치고는. 이렇게 설애는 자신의 거친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주는 혜준을 보면서 자신을 편안하고 품위 있게 대하는 형사는 혜준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혜준은 설애와 서로 북을 치면서 호감을 나타내고 범인을 잡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저렴하게 맞춘 주머니가 많은 정정을 보여줍니다. 혜준은 설애에게 우산을 들어주며 점잖고 다정한 태도로 설애를 대합니다. 설애는 자신에 대한 녹음 자료를 절 안에서 듣기도 하고 혜준에게 점점 깊은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 후 아내의 집에 있는 일요일 밤 설애의 도움이 없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혜준은 설애에게 연락 문자를 보내게 되고 다른 요일 할머니가 아프셔서 응급실에 있다는 설애의 답에 혜준은 설애의 월요일 간병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월요일 할머니와 나름대로 말도 트고 친해진 혜준은 이전에 잘 되었던 정훈이의 안개 노래 호출을 시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걸 보고 폰을 집어듭니다. 대신 노래를 틀어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 기록을 정리하던 중 월요일 할머니가 설애와 같은 기종의 폰을 쓴다는 사실과 할머니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던 계단 오르기 앱에 기도수의 사망일에만 138층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혜준은 이걸 보고 할머니께 외출 경험에 대해 물어봤지만 10년간 집에서 나가본 적이 없다는 할머니의 대답을 들었고 치매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할머니가 월요일에 설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설애가 오면 월요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알게 됩니다. 이에 혜준은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되짚으면서 설애가 살인자일 경우를 가정해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혜준이 설애가 사건을 조작한 것과 똑같이
기도수가 죽은 산에 올라가 본 결과 계단 오르기 층수가 똑같이 138층이 찍힌 것을 보게 되고 혜주는 절망에 빠집니다. 이미 수사는 자신이 종결시킨 뒤였고 설애가 혜준에게 접근해 폰의 녹음 자료들과 그 이외의 수사 자료를 대거 없앤 뒤였죠. 설애의 행동이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 혜준에 대한 애정으로 한 것인지 둘 다 섞인 것인지 혜준은 알 수가 없었어요. 사진 태우고 내가 녹음한 파일들 다 지우고 그것도 참 쉬웠겠네요. 좋아하는 느낌만 좀 내면 내가 알아서 다 도와주니까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일 무슨 일이요? 내가 당신 집 앞에서 밤마다 서성인 일이요? 당신 숨소리를 들으면서 깊이 잠든 일이요? 당신을 끌어안고 행복하다고 속삭인 일이요? 내가 품위 있댔죠.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자부심이에요. 난 자부심 있는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에 미쳐서 수사를 망쳤죠. 나는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할머니 품 바꿔드렸어요. 같은 기종으로.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저 폰은 바다에 버려요. 깊은 데 빠뜨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 혜준이 나간 뒤 설애는 네이버에 들어가 국어사전에 붕괴를 검색합니다. 무너지고 깨어짐이란 해석이 검색 결과로 나오죠. 이렇게 혜준은 자신의 내면이 붕괴되었음을 고백하며 설애를 놓아주고 유일한 증거물인 폰을 바다에 던지라는 말과 함께 설애를 떠납니다. 설애는 혜준이 무너지고 깨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눈물을 흘립니다. 13개월이란 시간이 지난 후 모든 것이 붕괴되어 불면증과 우울증이 극심해진 혜준은 아내의 직장이 있는 경상북도 이포군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아내와 함께 수면 클리닉도 다니지만 병세는 도통 나아지지 않아요. 이포는 영화 속 안개로 유명한 곳으로 나오고요. 경상도 해안가에 원전을 낀 가상의 지역이에요. 어느 저녁 이포의 정한의 집에서 정한은 아픈 혜준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혜준은 정한의 어깨에 손을 얹어요. 당신 이포 와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한데. 행복해 나도. 당신은 살인이랑 폭력도 같이 있어야 행복하잖아. 여긴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파크 하얏트 부산 호텔이고요. 설애는 이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사철성이란 사람으로부터 맞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설애는 또 다른 남자인 40대 후반의 임호신과 재혼한 상태였고요. 사철성은 임호신으로부터 전 재산을 사기당한 자신의 어머니는 쓰러져서 병상에 있는데 너희는 사기로 번 돈으로 호화롭게 생활하느냐며 화를 내지만 설애는 이내 철성의 팔에 포크를 꽂으며 반격을 합니다. 설애는 가발을 벗으면서 너희 어머니가 네가 여자 패는 것과 따귀를 잘 친다고 해서 얻은 별명 철석이의 유래를 알면 좋아하겠냐고 맞받아쳐요. 사철성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하면 설애의 두 번째 남편인 임호신을 죽인 뒤에 장례를 치르겠다는 협박을 하고 나갑니다. 그날 밤 설애의 휴대전화가 울리며 발신자 표시 없이 호신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설애는 전화로 철성으로부터 맞아서 엉망이 된 얼굴을 사진 찍어 보내요. 누구 만날 얼굴이 아니네. 응, 사랑해. 우리 사이 괜찮은 거지? 사이는 됐고 이사나 가자. 친절한 금자씨에 나온 가불은 불가를 이은 박찬욱 감독이 좋아하는 말장난식 명대사네요. 임호신은 주식 사기꾼으로 설애의 사이는 됐고 이사나 가자는 대사처럼 설애와 호신은 피해자들의 추적을 피해 잠적하기 위해서 이포로 이사를 갑니다. 이후 어느 날 혜준은 아내인 정한과 장을 보다가
두 번째 남편 호신과 함께 있는 설애와 재회합니다. 여긴 부산과 김해를 잇는 다리인 대동 화명대교이고요. 혜준 정한 커플이 설애 호신 커플을 시장에서 마주친 다음 날 밤, 호신은 이 대교 위에서 혜준의 아내 정한에게 지속적인 전화를 시도합니다. 그날 저녁,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는 혜준은 손에 묻은 피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하고 정한이 대신 형사에게 온 전화를 받는데 정한은 남편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살인사건 났다고 축하한다고 전해줍니다. 설애의 남편 호신이 칼로 수십 차례 찔린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었어요. 사건 현장인 펜션 앞 바닷가에서 혜준은 바위 위를 걷습니다. 안개에 가려져 있던 설애의 뒷모습이 어렴풋하게 보이고 설애는 스마트워치에 대고 중국어로 뭔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혜준을 느끼고 설애가 돌아봅니다. 이러려고 이포에 왔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혜준은 한숨을 쉬고 눈을 감아요. 설애가 내가 그렇게 나쁘냐고 대답하는데요. 혜준의 입장에서 펼쳐지던 영화 1부와 달리 설애의 시점이 잘 드러나는 2부를 곱씹어보면 설애가 그리 말하는 심정을 알 수 있죠. 설애는 임호신 살인의 용의자로 체포당합니다. 남편분이 누구한테 원한 산 일 없습니까? 남의 돈 끌어다가 투자 많이 하셨다던데 요즘 손실이 좀... 그런 상황에 고급 펜션에 사시고 돈 쓰는 걸 보여야 돈이 모인대요. 아니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습니까? 다른 남자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려고 했습니다. 좋아요. 두 남편이 한 형사의 관할 지역에서, 그것도 멀리 떨어진 관할 지역에서 자살하거나 살해됐어요. 누가 이렇게 됐단 얘기를 들었다면 난 이럴 것 같아요. 거참 공교롭네. 송설애 씨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참 불쌍한 여자네. 모니터로 지켜보던 후배 형사 연수는 피식 웃어요. 혜주는 부산에서 설애를 수사할 적엔 설애에게 고급 초밥을 제공했는데요. 이번에 이포에서는 저렴한 핫도그를 내밀면서 거리감을 숨기지 않죠. 설애는 너무 상반된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 혜준에게 표정으로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설애는 혜준의 질문에 다른 남자와 헤어질 결심을 하기 위해서 이상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대답하고 혜준은 감정의 혼란을 느낍니다. 그 후 어느 날 밤 혜준은 설애가 사는 펜션에 방문하고 혜준이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설애가 현관문을 열고 혜준을 덥석 안아요. 진짜 이 동네에 왜 왔어요? 왜 자꾸 물어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그게 중요해요, 당신한테? 그게 왜 중요한데요? 당신 만날 방법이 오로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설애는 호신의 죽음을 발견한 순간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호신은 엎드린 채 물에 떠 있었고요. 물은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설애는 코를 막으면서 수영장으로 다가갔어요. 산책하고 왔더니 피냄새가 지독했어요. 당신 생각났어요. 당신이 와서 이걸 볼 텐데, 당신이 무서워할 텐데. 호신의 시신이 발견되어 혜준이 출동한 날, 설애를 만나러 바위를 걸어오고 있을 때 설애는 스마트워치에 입을 대고 중국어로 이렇게 말했죠. 그가 온다. 오자마자 이러려고 이포에 왔냐고 물을 텐데 어떡하지? 왜 자꾸 눈물이 나고 난리야, 송설애. 답을 말해야 하나? 아니야. 이미 그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 묻지 않을지도 몰라. 이후 혜준과 설애는 눈 오는 호미산에서 만나는데요. 혜준은 왜 여기로 오라고 했냐고 물어보지만 가발을 쓴 설애는 어머니가 말한 대로 멋진 남자랑 같이 산에 와서 유골을 뿌리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설애가
자신은 고소공포증이 있다며 혜준에게 유골을 대신 뿌려달라고 하지만 혜준은 움직이지 않아요. 할 수 없다 생각한 설애는 대뜸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왜 그런 남자들하고 결혼할까요? 혜준 씨 같은 바람직한 남자들은 나랑 결혼해주지 않으니까. 얼굴 보고 한마디라도 하려면 살인사건 정도는 일어나야 하죠. 지금 농담할 때입니까? 이에 설애는 중국어로 말하고 통역기 앱의 여자 성우가 대신 일을 전해줘요. 날 떠난 다음 당신은 내내 편하게 잠을 한숨도 못 잤죠. 억지로 눈을 감아도 자꾸만 내가 보였죠.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시장에서 우연히 나와 만났을 때 당신은 문득 다시 사는 것 같았죠. 마침내. 설애는 혜준의 뺨에 손을 댑니다. 이제 내 손도 충분히 보드랍죠. 혜준은 설애의 손을 감쌉니다. 지난 400일 동안 당신이 그렇다고 해서 난 경찰이고 당신이 피의자란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피의자 알죠? 경찰한테 의심받는 사람. 나 그거 좋아요. 편하게 대해주세요. 늘 하던 대로 피의자로. 혜준은 절벽 끝에 가서 뼛가루를 뿌립니다. 그동안 모시고 다니느라 너무 무거웠어. 안녕, 할아버지. 안녕, 엄마. 설애는 혜준에게 다가가고 혜준은 절벽에서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러나 설애는 혜준을 뒤에서 꼭 안아요. 혜준은 기겁하는 동시에 안도하죠. 설애는 주머니에서 이혜동 할머니의 전화를 꺼냅니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못 찾게. 이걸로 재수사해요.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요. 설애는 혜준의 주머니에서 립밤을 꺼내 바르고 혜준의 입술에도 발라줍니다. 난 혜준 씨의 미결 사건이 되고 싶어서 이프에 갔나 봐요. 설애는 다른 주머니에서 민트 사탕 통을 꺼내고 사탕 하나를 입에 넣고 혜준에게 키스합니다. 혜준은 그녀를 꼭 끌어안고 긴 키스 끝에 설애는 입술을 떼요. 벽에 내 사진 붙여놓고 잠도 못 자고 오로지 내 생각만 해요. 이후 설애와 혜준은 경찰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있고 둘의 손은 수갑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잠은 좀 잡니까? 병원서 검사했는데 내가 1시간에 47번 깬대요. 믿어져요? 내 잠을 빼주고 싶네요. 건전지처럼. 그 후 차를 운전하며 어딘가로 가고 있는 설애의 모습이 나옵니다. 혜준도 차를 운전하며 설애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신이 죽기 전 뿌리겠다고 한 음성 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원본 설애 씨가 갖고 있죠? 무슨 녹음이에요? 당신 목소리요. 예?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요? 너무 좋아서 자꾸 들었어요. 그걸 남편이 알아버렸어요. 내가 언제 사랑한다고 했어요? 언제요? 설애는 중국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됐죠. 한국말로 해줘요. 설애 씨, 혜준 씨, 바다에서 건진 전화 그거 다시 버려요. 더 깊은 바다에 버려요. 왜 자꾸 딴소리를 해요? 답답하게 정말. 설애 씨 어디 가요? 설애가 차 시동을 끄자 전화 연결이 뚝 끊깁니다. 네, 여기까지 헤어질 결심의 명장면들 만나보셨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은 불륜 소재에 대한 반감을 영리하게 피하면서 사랑과 이별에 대해 섬세하고 치밀하게 고찰했던 찬사를 받았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이전 작품들에 비해 확실히 잔인하고 선정적인 자극적인 표현 수위는 크게 낮아졌지만 스토리의 깊이와 진정성은 더 높아졌다고 평가받았어요. 헤어질 결심엔 영화 올드보이 아가씨의 조영욱 음악감독이 음악에 참여했는데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경음악이 알프레도 히치콕 감독의 60년대 공포영화를 보는 것처럼 쫄깃한 전율을 선사하는 멋진 클래식 음악이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영화 음악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박찬욱 감독의 친한 친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영화 역시 공간적인 배경 상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산과 바다를 영화의 주제와 대응되게끔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설애의 집 인테리어나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도 보이는 설애의 원피스처럼 화면 색조를 사용하는 점에서도 영화의 주제와 잘 맞아떨어지게끔 멋지게 연출했어요. 새벽의 푸르스름한 느낌이나 등산할 때의 배경 색조, 안개 낀 마을의 느낌을 영화의 주제를 중심으로 일관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귀한 배우 탕웨이와 박해일의 연기력도 이 영화에서 정말 빛났죠. 탕웨이와 박해일 배우 두 분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박해일님은 다른 여자분들도 많이 그렇지만 제 이상형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수려하고 고혹적인 모습으로 녹익어가는 두 배우의 매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중반부까지 볼 때는 이 영화를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할 정도로 재치 있는 장면도 참 많았고요. 박해일, 탕웨이 배우에게 호감을 가진 관객분들, 작품성이 훌륭한 가을 겨울 분위기와 어울리는 영화를 찾는 분들께 영화 헤어질 결심 정말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아마 이 영화를 관람한 분들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깊고 진한 사랑의 여운을 가득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다음에도 정말 좋은 드라마 작품 이야기 소개해드리고 촬영지도 답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커다란 힘이 됩니다. 드라마 순례자 은지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외로이 하염없이 은지, 나는 린지. 간다 구독과 좋아요